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권 후보들이 먼저 단일화 경선을 거친 뒤에 이후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와 다시 한번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는 2단계로 경선 진행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 단일화에 참여하는 원칙과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중진 의원들 간의 연석회의가 있은 후에 이 후보 선출 과정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먼저 완료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후보와의 최종 후보 단일화를 3월 초에 반드시 이뤄낸다는데 완벽한 의견 일치를 봤다라면서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얘기가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방정식이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졌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지금 조정원 시대전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합치기 위한 중간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합류 안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거죠. 예. 더불어시민당 해서 이제 그 비례를 받은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총선 때는 이른바 네. 범여권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비례 의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봄 야권에 간다는 거는 뭐 또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망 기사를 내놨던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저도 그랬던 참 것 같고요. 눈을 좀 의심했던 게 음. 조정원 의원이 왜 저기를 참여를 할까? 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또 혹평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단일화가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참여하는 그 단일화가 이제 A조 A리그라고 표현을 했고요. 국민의힘을 이제 B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잘 나오고 있으니 본인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어떻게든 그려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바로 원샷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으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지금 계속 뭐 경선을 하면서 나경원이니 오세훈이니 그쪽에서 이슈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또 이쪽 나름대로의 뉴스도 만들면서 파일을 좀 키워나가고 판에서 좀 홍보를 잘해서 흥미를 좀 돋우기 위한 그런 전략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밀당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거는 국민의힘 그 후보들하고 원샷 경선이. 네.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대표 후보가 많이 유리하죠. 안 받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거부하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이제 따로따로 해가지고 1대1로 이제 하자라는 방식인데 결국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이렇게 착한 협의를 받는 것 같지만 아직 선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다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저는 뭐 이렇게 확답하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최종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까지 가는 동안에 뭐 토론을 몇 차례 하고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어떤 협상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하긴 여론조사라더라도 이제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민감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오게 됐던 어떤 그 아주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 그렇죠. 여론조사 그 부분이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밀당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방식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만납니까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이? 네, 그래서 그 지금 다들 그러니까 이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지를 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근데 안철수 의원 측 대표 측하고 금태섭 전 의원 측의 제3지대 단일화라고 해서 1대1 단일화 경선이 인다고 했을 때 사실 단순히 두 사람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좀 선호도나 지지율 정도로 나오는 통계적 수치에서는 좀 한쪽이 좀 더 크게 나오잖아요. 네. 격차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단순히
단순히 안철수 대표를 밀어주기 위한 방식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선 과정에서 무언가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가 결국 국민의힘과 합치기 위한 조정훈 의원의 지적처럼 중간 정거장에 불과하지 않아야만 야권이 최대한 파이도 늘리고 실제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경선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말씀 뭐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체급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금태섭 전 의원을 제가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민주당 쪽이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뭐 한다 해가지고 이게 흥행이 되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까지는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는 네. 이게 사실 큰 흥행적 요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큰 후보라면 결국 나경원, 오세훈 후보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포지셔닝도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고요.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근본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한 책임과 전면적 혁신의 의지로 이번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초 당 내에서는 보궐선거 무공천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위원회가 나름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면서요. 이 결정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 이전에 이제 이것을 국민의힘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펴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 뭐 새벽에 정의- 나왔으니까요. 새벽에 나왔어요.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 측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연히 뭐 이제 정의당을 이면서 나름의 책임 정치 보여줬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이런 민주당도 목소리죠. 그렇게 네. 하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이제 정석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맞받아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제 표 분산, 구도상 예. 이제 표 분산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그 요인 하나가 지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이제 어떤 득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네. 것인가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죠. 그게 사실은 몇 퍼센트는 있거든요. 서울시장으로 만약 후보로 끝까지 뭐 완주를 한다 그러면 또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무효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득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구도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면서 이 무공천 부분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잘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네. 못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원래는 만약 이번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단일화 없이 끝까지 무조건 완주한다라는 방침이었거든요. 뭐 후보의 의지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의당의 후보가 뭐 당선권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판에 흔들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다라는 게 많은 분석이었으니까 실제로 과거 선거들을 뒤돌아 보더라도 결국 이 정의당 측 쪽에서 그 진보 정당에서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가 최종적인 표 계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변수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심 뭐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행위 자체가 정의당의 이번 결정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발판 삼아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하게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슈로 봤을 때는 또 유권자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요인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표 계산에서 사라졌지만 또 이제 조정훈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복잡한 게 조정훈 의원이 정말로 이제 본선에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전에 뛰어들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정당의 의원이 딱 한 명인데,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이제 시대전환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전 이제 더불어 시민당의 순번이 있기 순번대로 때문에. 가겠죠.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또 조정은 위원 쪽에서 아마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던져놓고 하기에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가면 이제 정의당의 어떤 그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떤 밑바닥부터 이제 다시 만들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 일단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 요새 계속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아주 강력한 어떤 조치를 좀 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든 뭐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이전에도 지방선거나 총선 등 이제 보궐선거에는 불출마나 무공천을 결정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이 있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 자체에 이 당에 관련돼 있느냐 없느냐가 좀 주요한 기준이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는 이 이슈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추행 관련 문제가 불거진 당에서 대표가 사퇴하고 하는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있는 당에서 특히나 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도 그 성폭력과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에 맞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찬반에 대한 모두 일장일단이라든 일리가 있는 결정이라 보는데요. 이왕 결정을 내린 만큼 그렇다면 정의당이 앞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임 정치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만 정의당이 이 계기를 과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당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법원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대구교회 간부 등 8명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 혐의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합의 11부는요.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봤습니다. 교회가 방역당국의 요구에 불응해 명단 제출 과정에서 누락 은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죄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였는데요. 법이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미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또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 네, 전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인 똑같은 거죠. 이유입니다. 사실 형벌 법규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이지만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돼 있는데 준비 단계는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이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 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해석을 정반대로 해서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를 선고를 했다면 도대체 법은 뭐냐. 또 그 얘기를 하겠죠.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마 이것도 좀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겠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와 납득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납득은 안 된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난 이만희 총회장 때도 그렇지만 아니 또 그러니까 명단 파악을 안 하고 역학조사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만희 총회장 때 했으니까 짧게만 갑시다. K 방역의 요체가 그건데요. 그 예, 요체하고 완전 정반대로 지금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학조사 사전 준비 단계와 실제 역학조사 행위를 과연 명백하게 이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나눌 수 있는 건지 그럼 이 사전 준비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역학조사를 충분히 행정당국의 역량으로 잘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사실 여러모로 이전 판결부터 좀 의문이 나왔던 우리가 상황인데요.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거는 물리적 해석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해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준비 작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다만 그중에 확실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처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역학조사라는 거는 지금 그 설명했던 것처럼 준비부터 계속까지 이거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단계를 역학조사 활동 방해에 넣어도 물리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저는 뭐 그랬으면 저도 뭐 법조인이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걸 유죄를 해도 해석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형벌복귀는 위화적 효력이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이거 지키겠습니까? 처벌도 안 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판결이 돼야 되지 않나. 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학원 강사라든가 몇몇 케이스에서는 유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종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종교 문제와 또 관련이 워낙 있다 보니까 법의 잣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국민 정서, 대중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앞으로 2심이나 저 후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선례가 생겨가지고 기준이 생겨놓고 나게 되면은 이후에도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 어떤 단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런 뭐 명단에 대해서 은폐나 위조, 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방역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규정이 좀 지난해 보완됐어요. 8월인가 여름인가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보 다 공개, 포함이 됐죠.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그게 없을 때니까 그렇죠. 소급 적용 못 하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309님이 그런 카페에서 출입자 명부 안 적어도 돼요? 조사 단계 아니니까. 이 논리만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 논리면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할 때까지 정부에 선발할 때까지 상식하고 참 거리가 멀어져 참 한참 많이 먼. 멀어요. 네, 이런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네, 자 박준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